자, 안녕하세요. 성형쌤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되게 복잡하죠. 뭐 내용도 많고 사례별로 각각 적용되는 규정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허위계약서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규정 관계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많이 얘기 들으시는 게 다운 계약서 얘기 많이 들으시죠? 뭐 예전에는 굉장히 그 관행처럼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뭐 실거래가 신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다운 계약서 쓰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일단 이런 그 다운 계약서, 그러니까 업 계약서도 허위 계약서죠. 그래서 이런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왜 쓰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사실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계약서를 두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하고 업 계약서죠.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뭐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할 때 실거래가보다 신고되는, 그러니까 계약서 금액을 더 적게 써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를 다운 계약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를 업 계약서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쓸까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이 매도인이 이제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 써요. 양도가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양도소득세도 낮아지죠. 그리고 동시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가액대로 신고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운 계약서를 쓰게 되면 취득세 대상 금액도 낮아지니까 내야 될 취득세 세금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뭐 요런 서로의 이득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해요. 물론 여기서 매수인이 다운 계약서로 이 취득가액을 더 낮춰가지고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낮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더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매수인 같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적용을 받아서 비과세를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뭐 별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 반대로 이제 업계약서는 왜 쓰냐? 뭐 일단 첫 번째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거래가액을 올려가지고 취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온다는 이점이 생기고요.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더 나오겠지만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여기서 신고되는 금액이 얼마가 됐던 12억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어차피 비과세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특수관계자,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거나 뭐 이런 경우에 시세보다 더 높이 쓰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증여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죠. 아니면 계약서상의 금액이 높아야 어떤 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 쪽에서도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죠. 여튼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 같은 이제 허위 계약서를,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세금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비과세 감면 같은 규정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통 얘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아니면 8년 자격 농지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이런 감면 규정들이 다 배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보시면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썼을 때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이점을 갖거나 아니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계약서가 허위였다는 게 밝혀지면 이 비과세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 비과세 규정 자체를 적용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금을 내야 되는 방식 자체가 전체 비과세 되는 그 금액에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세금을 빼거나 혹은 실제 거래가액과 계약서의 허위 거래가액의 차이 중에서 적은 금액을 비과세 금액에서 빼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여튼 요거를 실제 계산하는 실무자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는 그냥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양도자의 입장이에요. 매도인의 입장인데 매수인 같은 경우에 이게 또 문제예요. 여기서 허위 계약서로 취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양도할 때 아무리 오래 갖고 아무리 오래 살아서 1세대 1주택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비과세 규정을 이
매수인 역시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요것도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냈으니까, 그러니까 비과세라고 세금을 안 냈으니까 비과세 규정이 제외되면 당연히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모두 다 부과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거래가 신고 관련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태료 역시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구세청 자료 중에 이제 사례라고 들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양도자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죠. 근데 실질거래액은 8억인데 요거를 다운해서 6억으로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이제 1세대 1주택자인데 왜 다운 계약서를 쓰는지 현실적으로는 나오기가 뭐 이렇게 드문 경우인데, 보통은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허위 계약서를 쓸 때 업계약서를 많이 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수자를 위해서 이렇게 써준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1세대 1주택 비과세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금액을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이게 다운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이 추징되죠. 그러니까 세금만 추징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산세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여기서는 한 1,000만 원이 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과태료까지 부과를 받을 수 있답니다. 업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자격 농지, 그러니까 농지를 지금 예를 들고 있지만 3억의 실제 거래가액인데 이거를 4억의 업계약서를 써가지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양도자 입장에서는 이게 감면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양수자 입장에서는 취득가격이 높아지니까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겠죠. 그런 이점이 양수자 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적발이 되면 자경감면 적용을 못 받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했을 때의 그 세금을 다시 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신고도 안 했고 납부지연도 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가산세도 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과태료도 5%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농지를 예로 들었지만 뭐 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업계약서를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가끔 매수인이, 그러니까 양수자가 양도인, 그러니까 매도인이 내야 될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대신 부담하는 양도세 역시도 양도가액으로 봐가지고 전체 양도소득세 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참고로 공인중개사가 껴있는데 허위계약서가 작성됐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되게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운계약서, 업계약서하고 양도소득세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같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게 아무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받거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했더라도 이 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비과세나 감면 규정이 모두 다 배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에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산세까지도 부담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